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여름방학 휴가철을 맞아 한국 등 해외로의 여행이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특산품이나 음식물 가져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요즘 공항에서 모르고 반입 금지 물품을 들이다가 처벌을 받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여행에서 구매한 식의약품 가운데 상당수는 반입 불가 물품에 속합니다. 금홍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작위로 엑스레이 검사나 전수검사 등을 실시해 반입 금지 물품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세관국경보호국에 가장 많이 단속되는 품목은 한국에서 가져온 반찬류와 육류 가공식품 등 식의약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이 중점 단속하고 있는 반입 금지 물품은 장조림과 만두, 소세지 등 육류 성분이 들어있는 가공식품류, 또 과일과 씨앗, 뿌리가 남아있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과 흙이 묻어있는 생물 등입니다.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도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반입이 자유로운 식품류도 있습니다. 김치와 같은 반찬류와 된장,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는 반입이 가능하며 김과 생선 등 해산물과 건어물 등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같은 식품류라 하더라도 반입이 되고 안 되는 물품이 있어 여행을 떠나기 전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야 세관에 압수를 당하거나 벌금을 무는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세관 신고서에 자진 신고하면 물품은 압수당하지만 벌금은 면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5일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 전역에서 경제 활동이 확장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베이지북을 통해 관할 지역 전체의 모든 산업에 걸쳐 고용 수준이 증가했거나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지북을 보면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등 7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에서 점진적 성장이 있었고 뉴욕 등 3개 연준은행 관할 지역에서 완만한 속도의 성장이 각각 관측됐습니다. 각 지역 연방은행들이 전보다 경제를 보는 시각이 낙관적이 된 데는 지난 6월 실업률이 5.3%로 하락하고 올해 상반기에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증가량이 평균 약 21만 개를 유지하는 등 고용 지표가 꾸준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미국의 산업 생산이 0.3% 증가하며 석 달 만에 반등하는 등 제조업 지표도 개선 양상을 보인 것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옐런 의장이 연방하원금융위원회의 하반기 통화정책 청문회 출석에 맞춰 오늘 제출한 성명에서 경제 상황이 현재의 기대대로 전개된다면 연내 어느 시점에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하는 데 적절한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부터 0에서 0.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출마 선언 후 첫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공약을 우선으로 삼고 중산층의 소득 증대를 강조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3일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처음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공약을 가장 먼저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클린턴은 연설에서 경제 성장이 주로 부유층에만 집중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이 사실상 제자리란 점을 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성장과 공정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경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하나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기업들의 이익은 사상 최고에 근접하고 있지만 중산층 근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일하고 있다며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중산층의 소득 증대를 강조했습니다.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중산층 세금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유급병가의 의무화, 부유층과 대기업 증세, 의료 비용 감면, 여성 기회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불법 체류자 가운데는 합법 체류 시한을 위반하는 이른바 오버스테이 사례가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미국 내 공항에서는 입국뿐 아니라 출국할 때도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14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시작으로 뉴욕 등 미 전국 10개 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출국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국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지문 정보를 채취하고 입국 당시 정보와 비교하는 출국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는 어제부터 제한된 외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출국 확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뉴욕 JFK 국제공항과 뉴욕 리버티 공항 등에서는 올 가을부터 시험적으로 운영됩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이번 시험 가동을 통해서 효용성을 평가한 뒤 전면 도입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시험 운영은 뉴욕과 뉴악, LA, 시카고, 댈러스, 휴스턴,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확대되며 오는 2016년 6월까지 운영됩니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합법 체류 시한을 넘기고 있다가 나가는 불체자들을 추적해 재입국 시 포착해낸다는 계획입니다. 한인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정부가 결국 주차 요금 인상을 취소했습니다. 주차 요금 인상은 없던 일로 하고 오히려 주차 제한 시간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했습니다.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이 주차 미터기 요금의 인상안을 종전대로 환원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이달 타운 의회 모임에서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차 요금을 기존 30분당 25센트로 환원하고 미터기 운영 시작 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되돌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타운 의회가 오는 28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논란을 불러왔던 요금 인상은 없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는 주차 제한 시간을 종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하도록 한 한인 미용인들의 요구사항도 덩달아 최종 관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미터기 설치 회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10분 미만으로 머무는 것으로 확인돼 15분당 25센트라는 요금을 매겨도 된다는 판단을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많은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예전의 규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불법 입국 혐의로 북한에 체포된 뉴욕대 휴학생 주원문 씨가 억류 후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 씨는 곧 석방되길 기대한다면서 가족들에게 걱정 말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14일 평양 고려 호텔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주 씨는 곧 석방되길 기대한다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 가족들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견은 지난 5월 5일 CNN과의 인터뷰 이후 70일 만입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출신인 주 씨는 지난 4월 22일 중국 단동에서 북한으로 불법 입국하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현재 NYU 측은 주 씨의 석방을 위해 국무부 및 주미 한국 대사관과 협력 중입니다. 하지만 주 씨가 본인의 기대대로 곧 풀려날지 아니면 정식 재판에 붙여질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 북한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석방과 송환 요구에는 일체의 답변 없이 주 씨의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북한의 처사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광어나 우럭 등 자연산 활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앞으로 뉴욕시 식당에서는 자연산 활어를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냉동된 적이 없는 날생선은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뉴욕시 보건위생국은 8월부터 냉동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날생선은 식당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위생국은 날생선의 기생충이나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익히지 않은 생선은 최소 15시간에서 일주일까지 냉동 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조개류와 양식어류, 참치의 특정 부위는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냉동된 생선을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했을 경우에는 공급업체로부터 냉동됐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제와 관련해 지난 2월 열렸던 공청회 직후 한인 요식업계 업주들은 냉동 보관시설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발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식 횟집들은 화로회인 광어 등의 어류를 주로 판매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영업 손실과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미 동북부 일원 17개 주에서 라임병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라임병을 옮기는 진드기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260개국에서 라임병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과 펜실베니아, 버지니아와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등 동북부 일원 17개 주에서 라임병 매개체인 진드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뉴욕주 롱아일랜드 일원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라임병을 전파하는 검은다리 사슴 진드기 등이 발견되고 해마다 라임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라임병은 병원균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린 피부 조직을 통해 박테리아성 세균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라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숲이나 사슴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 긴 소매와 긴 바지, 양말을 착용하고 벌레약을 미리 피부에 뿌리거나 외출 후에는 샤워를 해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라임병은 초기 발견 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지만 방치해두면 위험할 수 있다며 진드기에 물렸을 때는 반드시 핀셋으로 제거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수개월 동안 중단된 채 이민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여기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이민자들을 향한 막말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는데도 공화당 내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돌아오고 있다는 트럼프의 말처럼 실제로 그의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미국 내 보수 세력을 뚫고 가야 할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